네, 여러분, 구글 캘린더, 아웃룩 캘린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글 캘린더를 나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웃룩 캘린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 계실 거고요. 나는 업무적으로 회사에서 아웃룩 캘린더를 이미 쓰고 있는데, 구글 캘린더를 이 아웃룩 캘린더에 좀 가져와서 같이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지 아웃룩 캘린더에 구글 캘린더를 동기화해서 보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룩 같은 경우에 지금 버전이 총 4개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버전, 그리고 웹 브라우저 버전, 이건 다 이제 실습을 그동안 많이 해보셨는데요. 이제 아웃룩 프로그램이 그 데스크탑 버전이 365 버전이 이제 위에 보시면 뉴 아웃룩이라는 부분을 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웃룩이 올드 아웃룩과 뉴 아웃룩으로 이제 하반기쯤이면 이제 또 이렇게 약간 결을 달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 아웃룩이 좋아하는 부분이 오늘 설명할 이 구글 캘린더를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동기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무튼 이 4가지를 오늘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구글 캘린더 동기화 첫 번째로는 아웃룩 모바일 앱부터 한번 동기화하는 부분 살펴보겠는데요. 아웃룩 모바일 앱은 지금 여러분 설치하신 안드로이드 앱이든 뭐 아이폰이든 그냥 구글 계정을 추가하면 바로 캘린더가 동기화가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아웃룩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얼굴 모양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톱니바퀴가 나옵니다.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설정 누르면 여기 이제 메일 계정에 저는 최초에 아웃룩 계정을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로소 구글 계정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메일 계정 추가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계정 추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 개인 구글 계정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미 이제 유튜브 앱이라든지 이런 앱들에 구글 계정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구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구글 계정인데,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캘린더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다라고 돼 있죠. 캘린더가 앱에서는 동기화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허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웃룩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 폰이 구글 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글 계정이 이렇게 붙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 실제 구글 캘린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구글 캘린더를 이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게 이제 제 구글 캘린더인데요. 지금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의 일정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하고 여행 계획을 한번 여기 이제 옮겨놔 봤어요. 이제 한 3일은 쿠알라룸푸르에 있고 또 한 3일은 방콕에 있는 그런 형태로 일정을 잡았네요. 그래서 뭐 비행기 스케줄도 있고, 뭐 고속철도로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고, 뭐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시 또 체크아웃 했다가 다시 이제 뭐 방콕행 비행기를 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기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서 또 이와 같이 이제 호텔을 뭐 체크인 체크아웃 해서 마지막에 이제 방콕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 이렇게 이제 구글 일정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캘린더를 제가 이제 한번 구글에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아까 이제 동기화를 했으니까 이 캘린더가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모바일로 가서 이 캘린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에서 끝났으니까 빠져나가고요. 자, 한번 제 캘린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월에서 월로 바꿔가지고 17일. 예, 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들어와 있죠. 일정이 그대로 3일 해서 제가 좀 옮겨보면 그대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아주 심플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그냥 구글 계정을 추가만 하면 이제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뉴 아웃룩 데스크탑 앱,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아웃룩을 이제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뉴 아웃룩을 체험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아웃룩을 아마 최초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찍게 될 텐데, 이 뉴 아웃룩의 아직은 미리 보기 버전이에요. 미리 보기 버전에서 어떻게 심플하게 구글 캘린더를 추가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올드 아웃룩이에요. 올드 아웃룩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만, 이제 나중에 추후에 제 이 유튜브 클립을 보시는 분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아웃룩 365 버전입니다. 365 버전에 우측 상단을 보니까 새 아웃룩 사용해 보기 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 지금 아직 동기화가 안 됐는데, 켜게 되면 이제 새 아웃룩 미리 보기 버전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가 끝나고 쭉 설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기존 아웃룩이 닫히고 새 아웃룩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나 이제 혹시나 업무상 중요한 데이터가 있거나 이 세팅이 여러 가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뉴 아웃룩이 돼도 다시 한번 이거를 그 올드 아웃룩으로 다시 버튼을 누르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금방 이제 설치가 됐고, 전환을 선택하라고 돼 있죠? 전환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계정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로그인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핀 번호 한번 확인을 하네요. 자, 이런 내용 나오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설정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선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MVP기도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설정을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이제 쭉 설정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정 가져오는 부분이 다 끝났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머신에는 뭐 회사 계정이나 기타 추가된 계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생성했던 아웃룩 계정만 딱 들어왔고요. 이와 같이 뉴 아웃룩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웃룩 웹 버전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 아웃룩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조직에 도입되면 아마 처음에는 약간 기존에 있는 뭐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든지, 기존에 있던 기능이 좀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약간 그 과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웹과 모바일과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간의 거의 유저 인터페이스의 동일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 앞으로 미래로 가는 방향은 이렇게 뉴 아웃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프리뷰 버전이긴 하지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제 팁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이제 계정을 추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계정 추가하는 부분은 여기 톱니바퀴 부분 가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계정 추가라고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정 추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천 계정에서 제 회사 메일이 하나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 회사 메일을 추가할 게 아니고 제 개인 계정인 Gmail 계정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Gmail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mail 계정 동기화를 했을 때 옛날 아웃룩에서도 Gmail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이때 계정 동기화는 옛날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아이맵 방식으로 메일만 동기화를 해줘요. 연락처라든지 일정, 캘린더는 동기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뉴 아웃룩에서는 이제 구글 계정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동기화를 하게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과 협정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과 완벽하게 양방향 싱크가 되는 형태로 뉴 아웃룩에서는 동기화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의 모바일 앱에서는 이게 됐었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게 크게 대수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무튼 데스크탑 프로그램에서 이제 뉴 아웃룩을 쓰면 구글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아웃룩 회사 메일도 보고 구글의 개인 메일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계속하게 되면 지금 이제 브라우저 창이 열려서 한 번 더 이제 인증 작업을 거쳐야 되겠죠. 인증을 누르게 되면 아마도 이제 OTP가 작성을 해서 2단계 인증이 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서 인증 처리를 했고요. 네, 이와 같이 이런 이제 권한들을 허용하겠느냐 해서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Allow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누르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아웃룩, 뉴 아웃룩 앱으로 다시 전환이 됐죠. 네, 그래서 가져왔다라고 해서 이제 됐고요. 또 추가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하지 않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 기본적으로 아웃룩 계정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글 계정이 이제 붙어서 펼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의 폴더 구조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메일을 가져온다는 기보다는 일정 쪽이 어떻게 잘 동기화가 돼 있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아웃룩 일정에 구글 일정이 이제 같이 보이죠. 이 일정을 끄면 이제 제 아웃룩 일정만 보이는 거고요. 구글 일정을 켜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저희 뭐 쿠알라룸푸르 일정 3일, 그 다음에 방콕 일정 3일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뉴 아웃룩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그냥 모바일에서 계정 추가하듯이 추가하면 이제 메일이든 일정이든 연락선 다 동기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양방향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제 아웃룩이에요. 아웃룩에서 구글 캘린더가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1, 2, 3, 4, 5라고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구글 쪽으로도 동기화가 자동적으로 되면 정말 이제 편리한 거잖아요. 한번 제가 1, 2, 3, 4, 5라고 18일 화요일 날 넣었는데요. 이제 한번 구글 캘린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구글 캘린더에도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또 여기서 수정했을 때 이제 구글 캘린더에서 입력했을 때 바로 또 아웃룩 캘린더에도 보는지 6, 7, 8, 9, 0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웃룩으로 이제 갔는데요. 네, 잠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6, 7, 8, 9, 0 이렇게 뜨는 걸 보셨죠. 양방향으로 이제 싱크가 원활하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 앱과 뉴 아웃룩 데스크탑에서 동기화하는 부분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동으로 좀 해야 되는 아웃룩 웹 부분부터 이제 아웃룩 데스크탑 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예전에 이 부분 때문에 구글 캘린더랑 아웃룩 캘린더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 아웃룩에서 구글을 쭉 정보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아웃룩 웹부터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아웃룩 구글 캘린더를 그냥 한번 일회용으로 쭉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하냐면 구글 캘린더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아이캘린더 형식의 비공개 주소에 링크를 가져와서 붙여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 캘린더가 쭉 보이면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이 점점을 누르면 설정 및 공유라는 메뉴를 다시 한번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캘린더 통합이라는 부분에 아이캘린더 비공개 주소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복사해다가 이제 뭐 아웃룩 웹 버전이라든지 이제 이전 아웃룩 데스크탑 앱에다가 넣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캘린더에 가서 제 캘린더 옆에 점점점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누른 다음에 설정 및 공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캘린더 설정 쭉 스크롤해서 내리셔도 되고 왼쪽에서 캘린더 통합이라는 영역을 쭉 가면 여기 이제 캘린더 아이디들이 나와요. 이 주소들은 제가 이제 공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의미 없는 주소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캘린더 형식의 비공개 주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로 설정하지 않고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캘린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래서 클립보드에 한번 복사를 하고요. 자, 이제 아웃룩 캘린더를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 버전의 아웃룩이죠. 아웃룩 웹 버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캘린더 밑에 일정 추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정 추가에도
뭐 여러 국경일들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메뉴 구글과 유사하고요. 여기 보시면 웹에서 구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한다는 게 그 아이캘린더에 피드를 넣어줘서 꼭 여러분들 그 예전에 블로그라든지 웹사이트를 제가 RSS라는 거로 구독하듯이 그 캘린더를 구독하는 일종의 그 공통적인 규약, 그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웹에서 구독에 아까 제가 이제 복사를 했잖아요. 걔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넣긴 합니다. 그리고 일정 이름을 제가 뭐 구글 이렇게 주고 어디다 추가할 거냐, 내 일정이냐, 뭐 기타 일정이냐, 어디다 추가할 건지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져오기 진행 중이고요. 예, 가져오기가 다 이제 마쳤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캘린더로 지정된 부분을 피드를 이제 긁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양방향 동기화가 안 되고 그냥 다운로드해서 탁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읽기 전용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 캘린더에서 자, 구글 캘린더에서 이제 6789형하고 이 아래쪽에다가 A, B, C, D, E 이렇게 이제 하고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럼 요 내용이 추가됐을 때 앞서 두 가지 모바일 앱과 뉴 아웃룩은 바로 동기화가 되는데 이제 이 웹 버전의 이 부분은 뭐 한참을 기다려도 동기화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이캘린더를 가져왔을 때 최대의 문제이자 단점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아 역시 아웃룩하고 구글하고 동기화 캘린더를 못 하겠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동안 되셨을 텐데 예, 이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캘린더가 동기화 주기를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동기화 해주면 아 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제가 실제 이제 실습을 해보면 뭐 이틀이 지나도 48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제거했다가 다시 또 넣는 방식을 쓰는 형식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 구글 캘린더는 뭐 그냥 항상 정적이었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뭐 구글을 이제 이용하지 않고 난 아웃룩 캘린더를 이제 쓸 거야 해서 아웃룩 캘린더 넘어온 경우에 일종의 백업 개념으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쓰실 때 이 방식을 주로 이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캘린더 관리를 아웃룩으로 넘어왔는데 기존에 구글 캘린더가 많아. 이런 경우에 방금 그 방식을 이제 쓰시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웹까지 봤고요. 데스크탑 앱 있죠. 여러분들 이제 쓰시는 이제 뉴 아웃룩이 아닌 2016에서 365 버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복사했던 그 아이캘린더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아웃룩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찾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뉴 아웃룩인데요. 얘를 다시 예전의 아웃룩으로 복원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넣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끄게 되면은요. 이제 피드백을 한번 넣으라고 하는데 피드백은 건너뛰고 예, 다시 올드 아웃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직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이제 기존 아웃룩으로 탁 전환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캘린더 보시면 아까 뉴 아웃룩인 세팅했는데 여기는 다른 일정 구글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이제 아웃룩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 얘를 이제 켜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17일 쪽 일정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겹쳐서 보거나 다시 또 분리해서 보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제 아웃룩닷컴 계정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웃룩 웹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서 넣느냐? 자, 파일에 계정 설정이라는 데를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인터넷 일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일정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아까 복사했던 그 비밀 주소를 여기에 또 넣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폴더 이름을 이번에는 저는 이제 한글로 구글이라고 이미 가져와 있으니까 여기서 영어로
구글이라고 하고요. 이 계정이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이 일정 표시라는 부분 이제 여기 outlook.com 계정에다가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보내기 받기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그 피드를 요청하는 부분이 사실 먹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놔두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글이라고 이제 하나 또 생겼잖아요. 닫기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웃룩닷컴에서 넣은 한글로 된 구글 말고 여기 또 하나 들어왔잖아요. 얘를 또 키면 이렇게 동일한 게 이제 이번에는 칼렌더가 열을 때마다 자동으로 색깔이 진영이 되는데 동일하게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자물쇠가 걸려 있는 부분은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 제가 이메일에 어떤 이티켓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자물쇠가 걸려 있는데 여기는 그걸 인식해서 여기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표시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를 직접 넣어서 가져오는 부분이 낫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 부분은 끄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겹쳐서 보거나 펼쳐서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룩 데스크탑 앱에서는 이제 계정 설정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바꾼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4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글 캘린더 동기화 방식 4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아웃룩 모바일 앱 그리고 뉴 아웃룩 데스크탑 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실제 완벽한 실시간 동기화가 되고 이제 구글 캘린더도 쓰고 아웃룩 캘린더도 동시에 쓰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 2가지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구글 캘린더 그동안 썼는데 아웃룩 캘린더 써보니까 아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하나로 그냥 합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뭐 뉴 아웃룩 지금 바로 바꿀 필요 없고요. 아직 프리뷰 버전이니까요. 아웃룩 데스크탑 앱하고 아웃룩 웹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캘린더 피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겹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구글 캘린더를 아웃룩 캘린더로 동기하는 부분을 보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렇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캘린더를 합쳐서 한번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실제 이 프리뷰 버전이잖아요. 뉴 아웃룩을 가지고 했는데 나는 뭐 이 방식 말고 동기하는 방식을 알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했는데 좀 에러가 난다. 뭐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영상이 좀 이후에 플레이할 때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영상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해 보고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